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당국대학교 자연계열 모의논술고사 문제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문제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문제의 영역은 미분과 적분의 영역으로서 세부 내용은 수열의 성질, 급값의 판별법, 정적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은 그 영역은 수학 2, 미분과 적분, 그리고 세부 내용은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전체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 먼저 제시문부터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시문은 크게 이제 3개의 영역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제시문은 두 수열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수열의 극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번째 항목에 수열 CN이 있는데 그 CN이 AN하고 BN 사이에 사이에 부등식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AN하고 BN이 같은 알파하고 베타에 수렴했을 때 그 두 번째 내용은 알파하고 베타가 이제 같은 수렴치를 가진다면 가운데 있는 요 CN의 수열도 알파에 수렴하더라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제시문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극값의 판별법으로서 F'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그리고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을 때 각각 x = a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정적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제시문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논제의 내용을 직접 풀어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에 논제 1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보시면 논제 1에 대한 내용은 단 극한값을 구하시오 하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값 오른쪽에 있는 이 항목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 논제 1 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문제에 대해서 그 루트 안에 내용은 k 곱하기 k 플러스 1, 그다음에 k제곱 플러스 3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질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k제곱, 여기에 있는 k제곱으로 주어져 있다면 결국에 있는 두 번째 네모 박스에 있는 그 내용들은 왼쪽에 있는 k의 4승, 그리고 오른쪽에 k제곱에다가 4k 플러스 4를 더한 그 전체의 제곱보다는 항상 적은 관계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앞선 문제에 적용을 한다면 이 부분의 내용은 스퀘어 루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k 제곱으로 바뀔 거고,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처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합의 기호를 다시 풀어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앞에 있는 n은 3승분의 1하고 내용을 본다면 첫 번째 이 박스가 되어질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오른쪽에 있는 박스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어져 있다면 가운데 있는 이 수열의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게 주어져 있는 논제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제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박스에 대한 극한값, 오른쪽에 박스에 있는 극한값을 각각을 계산을 한다면 그 극한값이 각각 3분의 1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제시문을 활용을 한다면 주어져 있는 논제 1에 대한 결과는 그의 극한값이 결국은 3분의 1에 수렴한다 하는 결론에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논제 1에 대한 문제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논제 2와 논제 3은 다음의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기술을 하라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fx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차 함수 fx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극값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x 이퀄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가지더라.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의 범위는 이러한 이제 부등식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f0하고 f 베타 값이 이제 같은 값을 가지더라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이런 이제 정적분이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에 세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각각 논제 2, 논제 3을 이제 물음에 답하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논제 2, 3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논제 2에 관련돼서 이제 살펴본다면 함수 fx 두 극값의 차를 구하시오 하는 게 논제 2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 논제 2의 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제 함수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키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첫 번째 조건은 x 이퀄 a 베타에서 극값을 가지더라. 그리고 이제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3차 함수의 기본적 그래프 유형은 이런 이제 그래프 유형을 가지고 있으니 요 적은 범위, 알파는 베타보다 적다고 했으니 그 알파에서 극대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이제 베타인 이제 그런 상황이다고 이제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f 베타는 이제 극소값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fx가 지금처럼 이제 나타날 수 있다면 조건 2로부터 어떠한 이제 내용을 알 수가 있냐면 f의 제로가 f의 이제 베타라고 했으니 결국은 주어져 있는 요 c의 값이 뭘로 바뀔 수 있냐면 f의 베타 값으로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다시 이제 쓴다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x의 3승 ax 제곱 플러스 bx를 hx라고 이제 놓는다면 그 hx는 다음처럼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킨다면 fx-f 베타 값으로서 hx를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hx도 3차 함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상수항이 없는 그런 3차 함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 그 h의 제로값을 넣으면 이제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h에 이게 이제 베타 값을 이제 대체를 한다면 결국은 f의 베타 마이너스 f의 베타가 되어서 이 값도 이제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0는 0이고 h의 베타가 이제 0이 되어지고 hx는 3차 함수다 하는 이제 이런 조건으로부터 hx는 현재 이 상황에서 x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의 이제 인수를 가지더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f 베타는 상수 텀이기 때문에 h의 프라임하고 f의 프라임이 같다는 조건을 우리가 다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첫 번째 조건은 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x 이퀄 베타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니 f 프라임 베타는 0이다 하는 이 결론을 또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hx의 유형은 다음처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박스처럼 hx가 다음과 같은 유형을 가지더라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x를 잘 활용해서 주어져 있는 우리 논제 2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다시 활용한다면 세 번째 조건은 이런 이제 정적분을 이제 적용하는 문제인데 hx가 이제 x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주어져 있으니 fx를 다시 요 부분하고 f의 베타로 이제 다시 쓴다면 요
조건 3의 정적분의 관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f의 베타 값이 6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 6이라는 사실은 결국은 여기 있는 hx에 적용을 한다면 hx는 x 곱하기 x-6의 제곱으로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또 유치에서 h'하고 f'이 같다고 하는 요 조건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조건 1, 그렇죠? x 이퀄 a,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에서 이제 그 값을 가진다고 하는 그 조건을 활용한다면 얘를 이제 미분을 통해서 걔가 0이 되는 부분을 찾는다면 그 h'이 0이 되는 그 조건은 결국은 f'이 0이 된다는 조건으로서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으니 그때 이제 그는 크게 두 개 알파가 2이고 베타가 6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결국은 앞선 시간에 f의 알파는 극대값이고 알파의 베타가 이제 극소값이라고 했으니 두 극값의 차는 f의 알파에다가 f의 베타를 이제 차를 구하는 거니 알파 값이 2고 베타 값이 6이니 궁극적으로 f의 2 마이너스 f6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32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제 2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문제 1, 논제 3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 논제 3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양의 실수 t, 그리고 주어져 있는 곡선, 그 곡선은 앞에 이제 fx가 이제 주어져 있었습니다. x-6의 제곱 더하기 이제 베타 값이 6이라고 했으니 f의 베타 있는데 이런 유형이 이제 fx 값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 fx 위에 두 점, P하고 이제 Q가 이제 있다는 사실, 그리고 R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R이라는 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느냐 하면 P점, Q점을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그 R은 결국은 제 양의 실수 T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점 R은 결국은 곡선의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GX를 이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요 GX를 결정해서 GX의 이제 극소값을 우리가 하는 요 감마를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정적분을 만족을 한다는 게 이제 요 세 번째 조건으로부터 결국은 함수 fx의 이제 극대값을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 1, 논제 3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을 이제 풀어놔야지만 논제 3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1, 논제 3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논제 2에서 fx는 다음과 같은 제 빨간색 박스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제 3에 대한 얘기는 두 점이 이제 주어져 있는 곡선 fx 위에 있다고 했으니 그 P점하고 Q점을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RXY라고 한다면 내분점의 성질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X가 되어질 거고 이 부분이 이제 Y가 되어지더라 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1호부터 X는 결국은 2분의 3 T의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Y는 결국은 4분의 1의 F의 3T 더하기 이제 4분의 3의 F의 T, 이런 이제 두 개의 이제 X, Y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T에 관련해서 이제 기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잘 활용한다면 결국은 T의 값은 3분의 2의 x로 이제 대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이게 3t t 값에 이제 대신해서 적용을 한다면 결국은 x, y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식을 얻어서 내분점 r가 나타나는 곡선의 방정식 gx를 결국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다면 gx는 4분의 1 f 2x, 4분의 3 f의 3분의 2 x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fx가 다음처럼
3차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으니 결국에 gx도 크게 이제 x의 차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gx도 3차 함수다 하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함수 gx의 극소값을 구하는 과정에 람다 값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람다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g의 미분값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g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그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fx를 요게 이제 적용을 한다면 주어져 있는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식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오른쪽과 같은 이러한 준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은 결국은 5분의 9가 되어질 거고 x는 3이 되어서 오른쪽이 이제 큰 값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gx는 3차 함수라고 했으니 3차 함수의 유형은 이제 이런 폼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고창 fx의 최고창은 개수가 1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최고창은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의 최고창도 양수가 되어서 결국은 이런 유형의 3차 함수 그래프를 얻어서 이 부분이 이제 극대값, 이 부분이 이제 극소값이 되어서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5분의 9가 되어질 거고 이 부분이 3이 되어질 테니까 3에서 극소값을 가지더라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x는 x = 3에서 극소값을 가지더라 하는 게 이제 감마값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키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정적분이 이제 다음처럼 이제 주어졌다고 했으니 그 정적분에 여기 있는 요 감마값을 이제 3으로서 대체를 한다면 주어져 있는 정적분의 식은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변형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fx가 이런 유형으로 이제 되어져 있으니 그 식을 이제 적분을 통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을 얻어서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50이라는 내용하고 44 플러스 2f6이라는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해서 이런 등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f6은 3이라는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이제 fx의 그래프도 이제 이런 유형을 이제 한다고 했고 여기가 이제 알파였고 여기가 이제 베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2의 값이고 얘가 이제 6의 값이니 결국은 f의 베타는 6은 이제 극소값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f의 이제 2는 극대값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fx의 이제 극대값은 결국은 이제 f의 2의 값을 결정하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이제 대입을 한다면 요 사실과 요 사실을 결합해서 f의 2의 값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35라는 이제 정답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논제 3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서 문제 1, 논제 3에 대한 해설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1에 대한 해설을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2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의 내용도 다음처럼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문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두 함수에 대한 곱에 대한 미분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함수 ft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설명을 한 내용이 제시문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에 대한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f'a가 0이고 x = a 좌우에서 f'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그리고 f'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x = a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제시문 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제시문을 잘 활용하셔서 결국은 문제 2의 내용을 답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 논제 1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제 1은 주어져 있는 함수 fx가 먼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함수 fx 그리고 열린 구간
대해서 정의된 함수 gx, 그러니까 gx는 연리 구간 1,2에서 gx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gx는 결국은 앞선 fx에 이제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을 보면 절대값 함수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얘는 fx하고 ft가 이제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데 주어져 있는 정적분의 구간은 0에서부터 x까지니 요 t의 값은 결국은 0에서부터 x 값으로 이제 이 상황에서 gx 함수를 이제 결정해야 되더라. 그렇지만 주어져 있는 gx의 구간은 이제 1,2다 하는 내용이 이제 논제 1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러면 논제 1에 대한 이제 목표는 gx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gx가 있다면 그 gx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서 x 이퀄 a에서 이제 그 값을 가진다고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 a 값을 결정하는 문제가 논제 1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문제 2, 논제 1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살펴본다면 위로 볼록한 이런 이제 포물선 그림의 유형이 fx가 되어질 거고요. 그 꼭지점은 1,1, 그리고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은 결국은 0의 점에서 만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2의 점에서 이제 x축과 이제 만나는 그런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그러면 주어져 있는 함수로부터 이제 gx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gx가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고 그 gx는 정적분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는데 정적분의 안쪽은 절대값으로 이제 표시되어져 있는데 fx하고 ft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정적분의 구간은 이제 t에 의해서 0에서부터 x까지 바뀌더라 하는 내용을 잘 이제 분석을 한다면 결국은 열린 구간 1,2의 사이에서 x값을 하나 이제 결정을 한다면 그 x값은 요게 이제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어지고 여기가 2가 되어지니 그 사이에 이제 x값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 값에 의해서 까맣게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그 fx의 함수값, 요 x값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부분, 요 fx가 이제 결정이 되어질 거고요. 그러면 결정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결국은 t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fx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요 점이 이제 x 좌표를 가지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요 구간은 이제 0에서 2 사이니까 결국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빨간색의 길이는 전체 2에서 x만큼,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x가 되어질 테니까 x만큼 이제 뺀 부분의 길이가 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이 되어질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대칭성을 활용한다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좌표의 함수값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의 길이하고 왼쪽에 있는 빨간색의 길이가 같으니까 왼쪽에 있는 빨간색의 길이의 x좌표를 이제 구하면 전체 이제 2에서 x만큼을 뺀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점의 이제 x좌표는 2-x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2-x t 값이 0에서부터 2-x 값만큼 변할 때 ft 함수는 여기서 요만큼의 이제 ft 함수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여기가 이제 ft가 되어질 테니까 요 ft하고 fx하고 비교를 한다면 fx는 ft보다는 이제 더 크다는 결론에 이제 도달해서 결국은 왼쪽에 있는 빨간색의 영역은 t 값이 0에서 2-x일 때는 fx가 더 큰 경우가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부분이 이제 0에서부터 x까지 우리가 정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파란색 영역에 이제 t 값이 온다면 그 t 값은 요렇게 이제 바뀌는 얘가 이제 ft 함수가 되어지겠죠. 그럼 ft 함수의 함수값은 주어져 있는 요 fx 값보다는 이제 더 큰 값을 가지더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 박스처럼 그 t의 범위가
2-x하고 t 사이 쪽 파란색의 요 영역에 대해서는 ft가 이제 fx보다 더 크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gx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빨간색의 영역 그리고 파란색의 영역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제 주어져 있는 gx를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의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fx가 더 크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절대값 부분은 fx가 더 크기 때문에 절대값은 fx-ft가 되어질 거고, 자, 파란색의 이제 경우에 대해서는 주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ft가 이제 더 큰 경우가 되어서 결국은 그 절대값은 ft-fx가 이제 되어져서 두 가지 이제 구간에 따라서 gx가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빨간색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처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요 구간에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gx는 0에서부터 x까지이니 gx를 여기서 요기 영역, 여기서부터 요기 영역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거에 대한 합으로서 gx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fx는 앞에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 대로 이제 마이너스의 x-1의 제곱 이제 플러스 1 요 그래프로 주어져 있으니 그 fx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주어져 있는 요쪽의 경우, 요쪽의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적분을 해 나간다면 그 중간 단계로서 다음 같은 식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fx를 대입을 해서 주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다 이제 fx를 이제 바꿔놓고 우리가 계산을 하도 되지만 결국은 앞에 있는 제시문을 좀 더 활용한다면 미분의 이제 공식, 곱의 미분의 공식을 이제 미분법을 활용한다면 gx를 다음처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x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서 g'x를 구하거나 혹은 이제 다음처럼 활용해서 g'x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g'x는 x-1, 3x-4고 그리고 gx가 어디에 이제 정의되어져 있다고 얘기했냐면 열린 구간 1,2에서 이제 정의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그 값을 가지는 경우는 어디에서 가지느냐 하면 여기는 x는 지금 1, x는 결국은 3분의 4의 값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구간에 있어 제외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x는 3분의 4 부분에서 그 값을 가지더라 하는 결론에 이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결국은 gx는 x가 3분의 4에서 그 값을 가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a 값은 3분의 4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논제 1 해설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1, 논제 2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제 2에 대한 내용은 양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함수 hx가 다음처럼 정의가 되어져 있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이 함수 hx로부터 다시 실수 t에 대해서 kt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kt는 닫힌 구간에서 hx의 이제 최대값을 이제 kt 값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닫힌 구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닫힌 구간은 결국은 그 t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정의되어져 있는 그 h 함수를 가지고 구간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x의 지역의 부분이 kt의 이제 정의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약간 이제 복잡성을 띠고 있는 그런 kt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kt가 이제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 kt 함수가 다음의 조건, 그 다음의 조건은 뭐냐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kt의 값이 일정하다. 그렇죠? 모든 양의 실수 t가 이제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kt 값이 이제 일정하다 하는 이제 요 조건을 만족을 이제 시키도록 하는 알파 값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는 내용이 논제 2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hx의 이제 그래프 유형도 우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서는 각각의 다음의 조건을 이제 다음의 내용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제 2에 대한 이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실제적으로 문제 2, 논제 2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hx는 이런 함수로서 이제 주어져 있고 알파가 이제 양의 이제 실수값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같이 고려돼야 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hx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그 그래프의 유형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hx의 이제 증가와 감소표를 잘 활용해서 h 함수의 이제 그래프 유형을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미분을 활용해서 h'x를 이제 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어렵지 않게 이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값은 x가 0에서 x는 알파에서 h'x가 0이 되는 이제 값을 얻을 수 있어서 그 값의 좌우에 대해서 이제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이제 부호값이 바뀌니 결국은 x가 0에서 hx는 극소값, 그리고 이제 요 알파, x가 알파에서 hx는 극대값을 가진다는 이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그래프의 모형이 이제 y는 hx가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x 이퀄 0에서 이제 극소값을 가지니 여기 이제 이런 이제 x축, y축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는 내용까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x의 이제 증가와 감소표를 활용해서 대체적인 h 함수의 이제 그래프의 유형을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h 함수를 가지고 이제 kt 함수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kt 함수는 이제 hx의 이제 최대값 요 부분이 하나의 요소이고 그리고 이제 그 kt는 닫힌 구간 여기에서 최대값을 이제 결정하는 게 이제 kt 함수 값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닫힌 구간이 h 함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hx의 이제 최대값이 kt 값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h 함수의 어떤 값, 요 극대값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극대값을 이제 hx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kt를 결정하는 이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즉 요 알파 값이 이제 요 구간에 들어가느냐, 즉 요 알파 값이 ht보다는 이제 더 적은 경우, 즉 ht가 이제 알파보다 큰 경우, 그리고 ht가 알파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두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경우, 이런 두 경우로 나누어서 hx의 최대값, 그게 이제 kt 값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ht가 알파보다 더 큰 경우는 결국은 알파는 주어져 있는 닫힌 구간에 이제 없는 경우가 되어질 거고, 그리고 오른쪽 파란색 박스를 살펴본다면 ht가 이제 알파보다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알파는 주어져 있는 닫힌 구간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첫 번째의 경우 ht가 이제 알파보다 이제 큰 경우, 이런 경우를 만족해주는 양의 실수 이제 t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kt는 닫힌 구간에서 hx의 최대값, 그리고 그 kt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kt의 값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kt는 이제 최대값이란 이런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파의 범위는 이제 그 닫힌 구간에 밖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파가 양의 실수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알파 값보다는 ht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hx의 이제 증가와 감소표의 제일 오른쪽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ht
요 구간에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hx는 감소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제 정감표에 대한 걸 활용한다면 감소라는 사실을 얻는다면 그러면 hx가 닫힌 구간에서 감소 함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h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의 x값에 의해서 hx는 이제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h 함수는 최대값을 가지니 그 최대값은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함수 kt는 hx의 이제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 그 kt 값의 함수 값은 h의 ht 값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k 값이 이제 일정한 값을 가지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활용을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h 함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극대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 알파가 극대값이기 때문에 h 알파는 당연히 이제 알파보다는 이제 큰 상황이 되어서 주어져 있는 h 함수하고 그리고 이제 y는 알파라는 두 개의 이제 직선 사이의 어떤 교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주어져 있는 얘가 y는 hx라는 이제 곡선의 대체적인 이제 그래프의 유형이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직선 y는 알파라면 이 부분이 이제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이고 h 알파 값이 이제 주어져 있는 요 조건 극대라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알파보다 더 큰 값이 되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알파보다는 이제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요 y는 알파라는 직선과 그리고 y는 hx라는 그 곡선은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이 부분을 이제 t1, 이 부분에 t2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곡선은 여기에 있는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t1, t2의 교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교점을 t1, t2라고 한다면 t1, t2를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구간에 대해서는 그때의 이제 kt 값은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느냐 하면 h의 ht 값을 가집니다. 그때 함수 값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함수값을 가지니 요 부분은 알파에서부터 그 더 큰 구간, 즉 이런 부분의 내용이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결국은 kt 값은 계속해서 이제 변하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열린 구간 요 안에서는 kt 값은 최소값을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이제 값을 가지더라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경우 ht가 알파인 이런 경우를 만족해주는 실수 t가 존재하는 경우는 일정한 값을 가지지 못하더라 하는 이제 내용으로서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앞에 얘기했지만 ht 값이 이제 알파보다 이제 더 적거나 같은 경우 이 경우는 결국은 알파는 닫힌 구간 ht 플러스 알파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역에서 알파 값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kt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졌다고 했냐면 닫힌 구간에서 hx의 이제 최대값을 가진다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구간 안에서는 이제 hx는 극대값을 이제 가지는 이제 경우가 되어지겠죠. h 알파가 이제 극대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kt 값은 뭐로 이제 결정이 되어지느냐 하면 그 일정한 값은 이제 h 알파 값 결국은 이제 얘가 이제 극대값이면서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현재로는 이제 최대값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kt 값은 이제 주어져 있는 그 구간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가 되어서 그 최대값은 h 알파로서 일정하더라 하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곡선이 이제 y는 hx라는 이제 그래프이고
y는 a라는 직선이 이제 다음처럼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요 경우에 대한 얘기니까 요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렇죠? 요런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H 알파는 요 부분이 이제 H 알파의 부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알파보다는 적거나 같은 이런 이제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등식으로부터 결국은 이런 조건을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니 이런 조건을 만족해주는 알파의 이제 최대값을 우리가 유추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알파는 앞에 이제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 여기 내용은 결국은 알파의 제곱이 2의 제곱 이러한 이제 부등식을 이끌어내서 이런 이제 알파가 양수인 것 이런 부등식 이 두 가지 경우를 활용한다면 알파의 최대값을 우리가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알파의 최대값은 2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논제 2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2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문항 구성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는 문제 1은 3개의 논제, 문제 2는 2개의 논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 전체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자연계열 모의 논술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